네, 월간 기획으로 마련되고 있죠. 네, 두 반장님이 오늘도 떴습니다. 우리 제주도 네, 곳곳에서 네, 영웅들이시죠. 이분들이 활약상들 대단하신데요. 오늘도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서윤주 반장님 그리고 강지혁 반장님 대신해서 지난 4월에 출연하셨던 고현서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어떻게 6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벌써 6월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금 한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네. 뜨겁기도 하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현서 반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4월에 뵙고 벌써 2달이 지났네요. 네네. 예,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다 힘들 텐데. 네. 하여튼 또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 기다리면서 기쁜 네.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또 2달 기다려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젯밤에도 보니까 강풍이 많이 불어서 네. 우리 또 제주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또 안전조치 새벽 내내 네, 또 하셨던데요. 네네, 고생들이 바쁘게 많으십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이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자, 활약들 저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먼저 이제 오늘 첫 소식으로 이제 내일부터 벌써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고 네. 휴가철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물로철이 왔잖아요. 네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또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도지정 해수욕장 11개소 대상에 경험이 풍부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 소방대원인 119 팀장 등으로 구성된 119 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안전조치와 물놀이 안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개장을 하지 않는 관계로 운영 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 등 해수욕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호 중문, 협재, 함덕해수욕장에 119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인명구조, 응급처치, 병원 이송 3단계를 발빠르게 수행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는 정말 예년과 달리 해수욕장 이용할 때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이 방역수칙까지도 잘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정말 그 운영되는 시간에 또 다 몰릴까봐 또 그게 또 걱정이긴 하네요. 네네. 네. 해수욕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당부드릴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우리 도소방안전본부는 지금 네. 해수욕장 이용 시 안전수칙으로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시고 네.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로부터 천천히 입수하여 몸이 수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바닷물은 깊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해 안전요원의 눈을 피해 좀 더 멀리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온 상승으로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자주 출몰을 하는데요. 매년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서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네. 상처가 났으면 수돗물이 아닌 꼭 바닷물로 10분 이상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요즘에 힘들잖아요. 네. 해수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올해 피서의 필수 준비물인 마스크 착용과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또 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네, 그렇죠.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개인 수칙, 지침 준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로 올여름은 또 유난히 덥다고 그럽니다. 벌써 더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도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어떤가요? 화재 사고 위험이 좀 크죠? 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네. 692건으로 특히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네. 원인은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정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 서귀포시 공동주택 에어컨과 연결된 전선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생해 진화된 일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듯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전 정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사전에 정기 점검, 네,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자, 올해에도 폭염 일수가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또 열대야도 많을 거라고 전망이 나왔던데요. 자, 그렇다면 에어컨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우선 에어컨 실내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요. 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에어컨 실외기 연결선은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이 낡거나 단일 전선이 아닌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에어컨 실내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8시간 정도 사용 후에는 잠시 전원을 꺼서 열을 식히고 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 뽑기와 실내기에 쌓인 먼지를 자주 제거해주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뭐 상식이지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거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더워진 날씨로 매년 또 발생하는 온열 질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온열 질환은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야외에서 발생하며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일컫는데요. 네. 도내에 올해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3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최근 3년간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총 22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온열 질환자 비율이 23%,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전체의 37%를 차지하여 고령층이 실외 작업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벌써 올해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네요. 저도 온열 환자는 좀 어르신이 많다 생각했는데 이분은 30대 남성이었네요. 네네, 더운 날씨에 그래요. 밖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또 더 작업하다 보면 그렇죠. 더 온도가 올라갔겠죠. 네. 네. 나이 상관없이 진짜 온열 질환은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텐데요.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온열 질환 사고 주의보 발령하셨다고요? 네, 원래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열 질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열흘 일찍 지난 16일에 온열 질환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비책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네. 우선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32개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구급차의 폭염 환자 대응 장비를 갖추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더불어 고령자 밀집 마을에 도로열을 식히기 위해 급수지원 업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달아오른 도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이유는 도로면 온도를 최대 6.4도 낮춰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효과가 네, 크네요. 효과가 네, 크죠. 정말 한여름에 그 도로가 너무 뜨끈뜨끈하잖아요. 네, 근데 물을 뿌리기만 해도 6.4도 정도 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올여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겠네요. 119 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119 더 많이 네. 출동하시겠군요. 주변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온열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네. 또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쯤 제주에서 저희가 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소방 헬기 우리 한라매가 아주 그냥 자랑스러워요. 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네. 작년 6월 26일이었죠. 네. 제주 지역 소방 항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주 소방항공대 발대를 했습니다. 네. 제주 소방항공대는 중형 소방헬기 1대와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정원 18명으로 조직되었고 네. 제주국제공항 내 위치한 소방항공대 청사는 2개 동으로 경납고 헬기 이착륙장, 사무실 등이 갖추어 현재까지 인명구조, 화재 진압,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보니 발대한 지 꼭 1년이 되었네요. 그러네요. 벌써 예. 1주년이 됐네요. 예. 지난번에도 벌써 1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제 또 1년 그 활약상을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활약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소방항공대가 발대하여 첫 임무가 2019년 6월 28일 한라산 심정지 환자 구조구급 출동을 시작으로 네. 총 193건 출동하여 재난출동 61건,
교육훈련 133건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요. 네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틀에 한 번꼴로 소방헬기 한라매가 아. 출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특히 올해 4월 구자읍 김영리 임야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방헬기 한라매가 출동해서 7차례 소화수 방수를 통해서 화재 진압을 완료했고 네. 올해 5월에는 부산 소재 병원으로 응급환자 첫 이송을 시작하여 총 3회에 걸쳐 응급환자를 도외로 이송했습니다. 네, 정말 소방헬기 한라매가 네. 그간 활약상이 대단하네요. 이틀에 한 번꼴로 네. 출동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을 구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앞으로도 활약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출범을 했다고요? 네, 어떤 소식이에요? 네, 지난 1998년 공무원 직장 협의회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저희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과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 공무원 등에서는 지금까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러다가 소방공무원도 가입 대상에서 추가되는 법률안이 올 6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네. 제주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가 각각 직장협의회를 설립 추진하게 되었고 네네. 본부는 협의회 대표 선출 등 제반사항을 모두 갖춰 지난 25일 정식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소방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바들도 많이 네, 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 이제 더 개선되어가지고 우리 또 더 활약들 대단하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다 끝이 났어요. 네.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네. 들고 오늘 유독 또 짧은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또 서반장님, 네. 우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서현주 반장님이 오늘 방송이 또 저희 네. JIBS 나우제주 마지막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뭉클하죠, 근데? 아쉬워요. 우리 반장님 이제 정들자 네. 이별인 네, 건가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저는 근데 마지막이라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그죠, 다음에 그죠? 또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제가 한자 한자 적어 와봤어요. 또 직접 적으셨군요. 네. 네. 2018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서 김민경의 나우 제주의 문을 처음 두드리면서 인사드렸던 게 정말 엊그제같이 기억에 선명한데요. 소방의 날 바로 전에 연락을 받고 갑자기 원고를 작성하면서 소방관 최초 임용 당시 마음을 떠올려보고 주변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갔었습니다. 소방의 날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제주소방 24시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안전 코너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결국은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유로운 바깥 활동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자신을 위해 발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항상 옆에 라디오라는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김수현 반장님이 출연하는 제주소방 24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119도 항상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웅크래요. 눈물 날 것 수고했습니다. 같아요. 네, 진짜 저희 뭐 꽃다발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충분히 받았습니다. 마음의 꽃다발? 네, 따뜻했어요. 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머머. 진짜 찬란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네. 어느새 지금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네. 만나서 횟수로 네. 2년이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 전환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이 정말, 시간에 전해드렸었고,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께 미담들도 훈훈한 이야기들도 그렇죠. 네. 네, 진정한 우리 민간 또 주변 인분들의 또 그 훈훈한 미담도 우리 직원들도 전해드렸었고. 많이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정말요? 듣고서.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또 서반장님은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네. 옮겨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방안전체험관이 이제 언제 10월에? 네, 원래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선물하는 네.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안전여행을 즐기러 오십시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제주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 바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직접 이제 소방 네. 관련해서 네. 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체험해 볼 네.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관. 그때 다시 한번 좀 나와주세요. 네, 열심히 10월 준비해서 네, 나올게요. 전에 네. 함께 또 소식 그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서반장님 대신에 아까
김수양 반장님이요? 네, 김수현 소방장님. 아, 김수양 소방장님. 네, 또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고생하실 우리 서반장님께서, 네, 신청하신 곡도 있고, 그건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끝으로, 네, 네. 구호 외치면서, 네, 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네. 오늘도, 안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반장님은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우리 서반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네.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 신청곡이신데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